8시 전부터 술을 마셨던 홍장원은 조금 술이 거하게 취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에 보태어서 싹 다 잡아들여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 라고 메모를 하고 이것을 박선원에게 전달했다 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이게 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추가 기일이 정해졌는데요. 2월 18일 다음 주입니다. 9차 변론기일을 헌재가 잡았습니다. 마지막 진술의 부족함을 좀 느낀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국민 여론이 지금 뜨겁게 헌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8차를 마지막으로 끝내기에는 본인들의 부담도 컸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들이 투표로 직접 뽑은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국민들의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내란죄다라면서 국헌문란과 폭동을 주로 다루면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거짓으로 뒤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8차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는지 진실된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헌재가 매우 당황한 듯 보이는데요. 헌법 77조에 명시된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입니다. 이것을 야당이 내란이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부당한 사기 탄핵 소추를 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8번 만에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 무게감에 짓눌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번 아니 180일을 꽉꽉 채워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모든 것이 야당으로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서 겨우 버티고 버텼지만 간첩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조차도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를 하려는 이 반국가 세력들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대가리 안테나 꽂고 지령을 받는지 뒤에 어떤 배우를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탄핵 남발 그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제도권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내부까지 삐집고 들어가서 중요한 의사 결정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나만 지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국민들에게도 천천히 스며들고 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알림의 선택이 필요했다. 그 알림의 선택은 적용화된 언론들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헌재 5차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였다. 그러니까 공작이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눈을 감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7차, 8차, 오늘 8차였죠. 8차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대에 올랐습니다. 일단 계엄 다음 날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셔도 이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 단전 단수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찍어서라도 이것과는 완벽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화를 했는데 김 청장이 중간에 국회의원들을 빨리 들여보내줘서 잘 끝난 것 같다라는 격려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들이 몰고 가는 내란몰이에서 폭동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찾아왔었는데 이 김봉식 전 경찰청장의 말에 또 완벽히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나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상황은 없다. 그런 사실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요, 이 국회 측에서 끌어온 증인도 아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끌어온 증인이 아니라 이 재판부에서 선택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쪽 저쪽도 아니고 그냥 팩트를 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비상계엄을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 고생했다, 상황이 잘 정리가 됐다. 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입에서도 국회 봉쇄 지시 받은 적도 없고 주요 인사의 체포 지시도 없었다라고 이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김 청장은 국회 통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계엄이 현실화됐으니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올 것이 예상되고 계엄군도 국회 쪽으로 출동한다고 하니 우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군과 시민 간의 충돌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경찰이 출동해서 안전 조치를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체포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홍장원의 체포 메모가 참으로 어이없다라는 거,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상황. 그리고 오늘 8차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시간부터 모든 것이 거짓인 것 같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초의 메모가 박선원이 들고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말하는 과정 안에서 원본은 파기했다.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또 다른 메모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보좌관의 입에서 흘러나왔고 홍장원이 메모를 적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는 CCTV 확인 결과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까지 오늘 8차에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이 홍장원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당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터진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민주당의 뿌락지였는지 모르겠으나 이 중요한 상황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경질이 됐고 그리고 6일에 해임이 됐고 해임이 되는 날 이상한 메모가 박선원에게 전달됐고 박선원에게 전달된 그 메모는 검찰로 이동을 했고 여러분들이 봐도 이 공작몰이의 흐름이 어떤지 좀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8차에서 이 홍장원에 대한 발언을 꽤 합니다. 홍장원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홍장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야권과 관련된 정치적 중립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분명한 사실은 홍장원 전 차장은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돼서 원장의 조태용 원장이죠.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 그리고 본인도 아마 국정원장에게 많이 눈밖에 났고 신뢰를 잃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장원의 경질과 해임 과정에서 민주당과 함께 짜고 공작에 나섰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말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멘트들이 좀 필요한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조태용 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책 잡힐 일이 있으면 해임 건의를 아마 나에게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를 볼 때 그때 당시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을 때 나 또한 이런 부분에 책 잡힐 일이 있었다라면 쉽게 결정을 못했을 건데 나는 조태용 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알아서 조치하라 라고 했다. 그리고 이 말
뜻에서 완벽히 이 부패와 부정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보태입니다. 홍장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는 발언을 좀 보태주셨는데요. 비상계엄 당일에 홍장원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맞득지 않게 생각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에게 전화를 한 게 8시쯤이었는데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전 차장에게 국정원장의 부재 중이니 기간을 잘 챙기라 라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런데 한 20분쯤 있다가 홍장원이 술 취한 상황으로 전화를 하더라. 나는 안다. 반주를 좀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홍장원 목소리만 딱 들어도 술을 마셨는지 알았다. 그래서 아니 국정원장이 부재 중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술에 쪄들어 있는 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판단했고 이따가 전화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 선포 후에 10시쯤에 10시 반 23분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이때 홍장원 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방첩사령관이 육사 선후배 관계다. 홍장원 전 차장과. 그래서 방첩사 지원을 잘 해줘라 라고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전임 홍장원의 전임인 김구현 국정원장 시절부터 국정원이 유관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왔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아니었다. 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홍장원이 8시부터 반주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이 취한 상태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화를 못 받고 장소를 옮겨서 또는 밖으로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8시 20분쯤에 전화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술 취한 사람한테 뭔 말을 뭐 따로 해야 될까 이러면서 대충 다 조금 이따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 10시 20분쯤에 여인원 방첩사령관과 선후배 사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좀 잘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이게 체포 지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장원은 술이 취했겠죠. 8시 전부터 술을 마셨던 홍장원은 조금 술이 거하게 취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에 보태어서 싹 다 잡아들여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 라고 메모를 하고 이것을 박선원에게 전달했다 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동훈 체포에 대해서 한동훈과의 내용도 풀었는데요. 그 홍장원을 해임하던 당시 사인하던 그 당시에 앞에 한동훈 당대표가 앉아 있었는데 그때 결재하면서 한동훈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정치인 체포조 이거를 정말 홍장원에게 하달을 했으면 내가 홍장원 해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인을 할 수 있겠냐, 내가 책 잡힐 짓을 하겠느냐라고 되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곡해해가지고는 체포조 이러면서 콧구멍 벌렁벌렁거리고 탄핵에 앞장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식 국무회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라는 야당발 의혹에 완벽히 부인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 조금 지켜볼 만하죠. 계엄 선포 전에 국방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만 먼저 부른 것에 대해서 아니 계엄 주무부서라서 행사 등 일정이 있으면 끝나고 바로바로 오라는 취지에서 연락을 한 거지 누구 콕콕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몇 명만 갖고 이렇게 샤바샤바 한 게 아니다. 지금 다들 행사를 뛰고 있었으니까 전화해서 빨리 좀 들어오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고 만약에 내가 국무회의를 정식으로 안 하고 비상계엄을 할 것 같으면 안보실장, 비서실장, 국정원장 왜 불렀겠느냐.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라는 것 법조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안다. 그런데 지금 야당발에 막 이것저것 조합해가지고 의혹까지 투척하고 뭐 뒷다리 잡는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위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위법한 게 없다.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쪽에 국회 탄핵소추인들에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단심제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일이죠. 그래서 매우 공정하고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신중히 다뤄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 답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추가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한 번이 더 있다라는 것이겠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